안녕하세요, 여러분. 두비드입니다. 네, 오늘은 국어 공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어 문법, 두 번째는 국어 문학, 그리고 세 번째는 한자 어휘, 네 번째는 독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가보시죠. 네, 여러분들, 이게 제가 공부했던 교재들입니다. 영어보다 많죠? 좀 부끄럽지만 제가 국어 문법이 정말 안 외워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눈 뜰 때마다 볼 수 있게 네 해놨습니다. 위에는 띄어쓰기 주의해야 할 부분들이랑 여기는 로마자 표기법이랑 외워야 하는 모음 뭐랬지? 그런 자음 모음 이런 거 정리를 해놨습니다. 먼저 저의 기본서 책입니다. 저는 이것도 2021년도를 구매를 했고요. 2022년도에 공부를 하는 거였지만 그래도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인강을 동일하게 들으면서 문법을 먼저 인강을 봤었어요. 이렇게 다 하나씩 떼고 들으면서 문제도 여기에 있는 거를 풀어보면서 국어 문법이라는 거는 이렇게 공부를 해야 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했고 꼭 외우라고 해놓은 거는 이렇게 별표 표시를 해놓고 꼭 외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기 표준 발음법이 진짜 중요하다고 하셔서 여기는 진짜 이제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옆에다가 메모를 해서 적으면서 에와 에는 왜 두 개 발음이 되는지 그리고 뭐 밝히다, 뭐 넓히다 이런 특이하게 발음 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위주로 네,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57항 이게 진짜 중요했는데 발음이 비슷한 고유의 쓰임 뭐 이런 거 이것도 못해도 한 3회독은 이상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말 다듬어서 하는 거, 얼마나 잘 쓰느냐 이런 것도 중요해서 발음 표기, 올바르게 쓰인 문장은 이런 거 되게 잘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해서 쓴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어 마지막 옛날 문법 같은 것도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이것도 저는 인강을 다 들어서 했고, 희읍고경, 기읍고경이 사실 작년 지방지 국어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어렵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가늠 생각을 해놓고 네 이런 근대 국어 고전 문법들도 다 열심히 표시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 독해는 기본서로 그냥 읽어봤어요. 읽어보고 사실 이 독해에서 문제 푸는 것보다는 저는 이런 문학적 기법 이런 걸 솔직히 이제 좀 제가 공부한 지가 오래됐으니까 까먹잖아요. 그래서 직유법, 은유법 이런 거를 공부를 초반부터 이제 살살 하면서 이런 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에 대한 스킬을 또 독해를 풀면서 배우고 그리고 여기서 그런 문학 작품들을 좀 보여주세요. 그런 거 여기서 풀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전 문학은 저희가 진짜 모르잖아요. 저는 이거는 인강 꼭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구지가, 뭐 공무도화가, 뭐 황조가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고 하셔서 네, 여기 부분은 무조건 인강을 들어서 공부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듣고 책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도 이게 나오니까 그거를 참고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휘 한자. 이거는 사실 선제국어 어플에서도 나오는 것도 있지만 안 나오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 거를 보기 위해서 봤던 거고 제가 사실 이제 한자를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었어요. 그래서 한자에 대한 그런 어려움은 없었는데 그래도 뭐 뜻은 다 읽을 줄 알지만 비슷하게 뭐 변호사를 선비사를 쓴다는 거를 뭐 스승사를 쓴다고 생각해서 틀렸던 것도 있고 그런 거를 좀 주의해서 공부를 해야 했기 때문에 한자도 안다 해서 간과하면 안 되고 이것도 열심히 선제국어 어플을 통해서 공부를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기출책이 정말 많죠? 저는 해설 분리형으로 샀고요. 요게 해설이고 제가 문법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요거 인강을 한번 듣고 책을 한번 읽었는데 정말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인강을 사실 2번 들었습니다. 국어는 문법 인강을 2번을 듣고 요것도 풀고 인강을 듣고 나서 저는 이 책에다가 처음으로 형광펜을 치면서 다 정리를 했어요. 담요는 니은천가 어떻게 쓰는 거지? 이런 식으로 다 쓰고 사실 이 책만 3회독을 했습니다. 기출 회독만. 왜냐면 전 문법이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문법은 이거 한번 보고 이 기본서도 3번 보고 이것도 3번 봤는데 인강도 2번이나 들었어요. 문법이 어려우신 분들은 기출문제를 최대한 파세요. 저도 여기서 띄어쓰기 진짜 많이 틀렸는데 이거를 한번 다
좀 하고 나니까 그래도 눈이 튀어요. 어디서 띄어야 하고 어디서 붙여야 하고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세 개다가 이렇게 꼼꼼하게 정리하셔서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20문제씩 풀자, 하루에. 그래서 이렇게 정해놓고 시간을 재놓고 풀고 쭉쭉쭉 그냥 요거는 한 번씩 풀고 틀린 거는 왜 틀렸는지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이것도 사실 오답 노트를 할 때 영어처럼 어느 요지에서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어디가 중요한 주제문이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밑줄을 여기 이런 해설에서 쳐져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좀 익혔던 것 같아요. 아, 이 부분이 이래서 주제문이 될 수 있구나. 어디 문단이 이래서 이러한 게 중요하구나. 라는 거를 해설을 보면서 공부를 했었고, 문학작품은 한번 풀고 두 번을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를 풀고 인강을 다 들었거든요. 다 들으면 선생님께서 어떤 안 좋은 거는 세모 표시, 뭐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이 부분은 낭만적이고 이상적인 분위기가 들어요 라는 작품에 대한 설명들도 꼼꼼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거 바탕으로 이 질문들도 이해가 가지만 좀 더 추가적으로 다른 작품이 나왔을 때 그 느낌과 그 설명들을 가지고 제가 풀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문학 작품은 잘 모르시겠다, 잘 못 푸신다 하시면 무조건 인강을 들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사실 제가 시도 잘 못했고 문학도 잘 못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무조건 인강을 들으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작품들을 여기 있는 작품들만 진짜 꼼꼼하게 정리를 해도 웬만한 작품들을 봤을 때 그렇게 거부감이 들거나 공포스럽지 않거든요. 그래서 문학도 요거를 한번 풀고 한 번 더 보고 두 번 보는 걸로 했고, 어휘 한자 같은 경우도 정리를 했어요. 한자에 대한 자신이 있다고는 했지만 이 해서 보기 시간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창조적인 수용의 자세를 이렇게 고사성어가 들어가기 직전의 문장과 직후의 문장을 표시를 한 다음에 그거에 관련된 사자성어 고르게 표시를 이렇게 키워드에다가 표시를 하면서 외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기출 플러스는 사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 게 이게 너무 심화형의 지식형 문제거든요. 그래서 막 옛날 그런 서울시만 봤던 문제나 뭐 그런 것들은 좀 도움이 되겠지만 사실 그냥 이거는 그냥 혹시 모르니까 한 번 정도 풀었지 막 두세 번 볼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실전 봉투 모의고사 풀었던 것들이었는데요. 점수가 그냥 거지였어요. 잘 맞으면 뭐 95점이고 거의 막 70점대 막 이랬어요. 저한테 독해 방법을 물어보신 분들이 계셨는데 독해는 사실 이거를 비교해서 푸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저는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했냐면 여기 이렇게 다 읽어요. 근데 막 꼼꼼히 읽는 게 아니라 여러 방향 들어서 아 그래? 가장 직선의 경로를 찾을 수 있다? 이런 거 어디 있지? 아 이게 대충 유추해서 이렇게 가는구나. 표시해놔요. 4번. 그리고 그랬대. 아 그랬구나. 여기서 뭐가 있을까?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사막 개미의 태양의 위치. 사막 개미는 최단 거리. 혼눈으로 특정 강도 전기장. 낯선 장소 더 오래 걸린다. 이거를 표시를 다 해놔요. 여기에. 모의고사 말고 일반 시험지, 진짜 시험지에 적혀있던 것들을 보자면 이런 것들도 여기서 이 지문 안에서 답이 다 있어요. 이렇게 찾아서 1번, 2번, 3번 뭐가 있지? 이렇게 해서 찾고 이거를 위아래로 빨리빨리 비교하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런 순서 문제는 제일 먼저 나오는 거 읽고 그 다음에 바로 저는 항상 여기부터 봐요. 지문부터 보고 가랑 다 중에 뭐가 뒤에 나올 것 같지? 해서 풀고 그런 식으로 했고 사실 2022년도 제가 못 봤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기 참 그런데 나머지는 계속 이제 90점, 95점 이랬었는데 그때는 추론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표시를 다 해야 돼요. 이건 안 된다? 이런 무슨 발상 같은 거를 대충 옆에 적어 놓는다고 해야 되나? 이거는 안 된다고 말하면은 무의미면 그런 거 아니겠지? 뭐 이렇게 생각해서 푼다. 이게 제가 지금 진짜 명료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데 일단 정말 쉽게 말씀드리자면 지문과 본문을 무조건 비교해서 풀어라.
그럼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그리고 순서 문제는 여기 나와 있는 보기들 중에서 먼저 보고 빠르게 파악을 해서 뭐가 뒤에 올지를 선택을 해라. 그리고 이번에 국어는 진짜 쉬웠는데 비교하는 문제가 많았거든요. 비교를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좀 어렵게 나온다 싶으면 유추, 뭐 운유, 지규 이런 거 나오는데 그거는 문학 공부하실 때, 독해 기본 공부하실 때 다 설명을 해주시니까 그거 개념을 잘 알고 계시면 풀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저 이 매일국어도 풀었었는데 문법에 대한 게 정리가 되게 잘 돼 있어서 좋긴 한데 약간 저는 이제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약간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있으시고 문법에 대한 좀 복습을 더 하고 싶다 하시면 매일국어를 푸시는 것도 네,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직장인이시고 뭐 국어 문법에 대한 거는 내용을 좀 알고 있다 하시면은 굳이 안 들으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해는 저는 사실 뭐 국어를 4등급이어서 좀 못하긴 했지만 그 키워드 주제 파악 같은 걸 하는 거를 좀 하는데 질문에서 빨리 이런 찾는 게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늘리려면 선재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뭐지? 그 독해하는 그 프린트물만 모아두신 게 있대요. 그거를 진짜 풀면서 그게 지문이 진짜 길거든요. 근데 시험장에서는 그 정도 길게가 안 나와요. 진짜 짧게 나오는데 그거를 먼저 풀면서 연습을 먼저 해놓으시면은 짧은 지문은 진짜 금방 파악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진짜 실력이 안 되신다. 그러면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는 미친 듯이 그것만 푸셔야 돼요. 풀어야 이런 독해 실력이 향상이 되시고 어느 정도 봤을 때 내가 주제문을 어디서 이끌어 와야 하지? 어디서 유추할 수 있지? 이거가 눈에 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해도 진짜 시간이 없으시다 하시면 세 달 정도는 맨날 맨날 푸셔야 되시고 맨날 맨날 못 풀겠다 하시면은 좀 더 기간을 길게 잡고 내가 그러면 일주일에 한 3번은 풀어야지 나 이거 약하니까 이렇게 잡아야지 하면서 어디서 키워드를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연습을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지문을 무작정 다 읽는다 해서 이거 독해 잘하는 게 절대 아니고 내가 여기서 중요한 부분을 어떻게 파악하냐에 따라서 이 시간 단축과 정답을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전략을 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이렇게 국어를 공부하는 방법을 설명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